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모두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편의시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들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편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 전국 장애인 편의증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건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전국 장애인 편의증진대회가 경북 문경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편의증진대회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립 15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습니다. 언제나 지장력은 장애인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봉에서 왔고 힘을 합하고 진홍맹뿐만 아니라 나머지 14개 유형을 앞장서서 선도하고 리더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장력은 그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 권익지원과 신영호 과장 등 관계자 5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퇴직 예정 직원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김진기 사무관은 내년에 장애인 편의 증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편의법 전체를 한번 뜯어고치는 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식을 빨리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SOC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바꾸는 인식 개선 작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 부처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만큼 사회적 인식 역시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2018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단체상에는 SK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 등이 수상했는데요. 올해 영예의 대상을 아는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조건혁 아나운서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가 개최하는 2018 장애인 먼저 실천상에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 먼저 실천상은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 인식 개선, 사회통합, 통합교육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이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의 어떤 격을 올리고 민족의 품격을 올리는 그런 행동이고 그래서 장애인을 돕는 운동은 너무 귀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진로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환자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와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 큰 상을 주신 것에도 부끄럽지 않게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고 한편 올해로 23회를 맞는 2018 장애인 먼저 실천상은 보건복지부와 WBC 복지TV, 국민일보의 후원으로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돕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안중원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5일 이음센터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안중원 신임 이사장은 2003년에 한국장애인문화협회를 창립했으며 2017년부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를 지내며 장애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3년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인 이음의 위탁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설립됐습니다. 같이 산 것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많은 자매가 18년 만에 다시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적응기를 담은 영화 어른이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매의 동거가 남다른 자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큰 웃음과 감동, 교훈을 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도 돌리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는 많은 것이 주
취향이야 상냥함을 잃어 것이 두려울 뿐 모두 다 자그럽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를 않아 18년 만에 다시 만난 생각 많은 둘째 언니 혜영과 흥 많은 막내 동생 혜정자매의 동거기를 그린 영화 어른이 되면 어릴 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야 했던 혜정이 시설을 나와 혜영과 함께 살아내는 과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매의 동거가 남다른 자매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그려낸 이야기 전개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은 밝은 멜로디의 OST로 행복뿐 아니라 그 이면의 힘듦과 사회의 부조리함 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혜정과 살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지원을 알아보던 와중에 충격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저희끼리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6개월을 오롯이 감당을 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걸 어차피 감당할 과정이라면 이 과정을 단순히 우리만의 어떤 생활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말하기 좋은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년 만에 같이 살아가는 자매의 이야기는 혼자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누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를 통해 영화 어른이 되면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된다는 큰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경기도의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마을 순찰과 여성 안심기가 독거노인 방문 등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세인 기자입니다.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홀로 사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수리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빈집마다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행복마을 지킴이들은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조사해 지역 내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같이 동네 관리소 역할을 하는 행복마을 관리소가 지난 5일 포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군포에 이어 경기 북부에서는 처음으로 포천에 개소한 행복마을 관리소는 마을 순찰과 여성 안심기가, 택배 보관 등 마을 전반 살림살이를 책임집니다. 그 아파트로 치면은 이제 관리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관리소. 그래서 낮에는 홍반장처럼 동네 주민들의 민원, 뭐 간단한 집수리나 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밤에는 순찰해서 동네 치안 보조도 좀 하고, 네,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도 있으며 10명의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합니다. 제가 이 행복마을 지킴이를 지원하게 된 거는 바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출발한 거고요. 우리들의 일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그 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5곳의 행복마을 관리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며 안산과 시흥, 의정부에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이죠. 순천시에서 제13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며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로와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7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화합 한마당은 순천시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리로 이날은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해 나눔 복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순천시는 올해로 13회째 이날을 기념해 우수 프로그램 단체와 개인의 활동 성과를 표창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37억 원을 버는 방법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수익 사업에 순천시에서 투자를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2019년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예산을 그렇다고 100배, 1000배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순천 만들겠습니다. 켈리 엽서와 드립커피 등 함께 즐기는 체험 부스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로운 순천으로 성장하자는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모든 참석자가 하나 돼 자원봉사 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나눔과 배려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 1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열정을 다짐했던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자원봉사로 더불어 행복한 순천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롯데 석유화학 계열사가 연말을 맞아 온정을 나누는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와 함께 다양한 민관협력 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롯데 석유화학 계열사가 연말을 맞아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함께 따뜻한 정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지난 5일 추운 날씨임에도 롯데케미컬 사택 주차장에서는 롯데석유화학 계열 직원들과 쌍봉복지관 관계자, 여수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정성을 다해 김치를 버무리고 포장하며 훈훈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여수에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 이 김장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늘 어려운 분 생각하고 무엇보다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담근 3,000포기의 김장김치는 홀몸 노인과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겨울 나기를 걱정하는 복지 취약계층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각지에서 모인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복지 사각지대 없이 잘 전달됐기를 바라며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착하는 전라남도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지역의 문화재와 함께 겨울밤을 즐길 수 있는 순천문화재 야행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진행된 순천문화재 야행 매산등 겨울 이야기에서는 순천 지역의 문화재와 함께 다채로운 겨울밤 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순천부 읍성 서문 안내소와 매산등 일원에서 개최된 순천문화재 야행은 올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내년에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 4월 문화재 야행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 만들기, 나만의 눈사람 만들기 등 12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지 팥죽 맛보기와 대형 화로 군밤 체험 등을 통해 순천의 다양한 맛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운동본부와 실물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기살리기와 전통시장 물건 사기,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구매 등 지역민과 상생을 통해 지역 성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연시 지역에서 모임하기와 광양 주소 갖기 등의 캠페인을 적극 알리며 지역복지 발전에 힘썼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31회 경북 중증장애인 송년 위안 행사를 가졌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난 7일 구미시 장애인체육관에서 제31회 중증장애인 송년 위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해
유공자 표창과 대회사, 격려사 등 의식 행사와 의료보장구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후원 활동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목발, 지팡이 등 의료 보장구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함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전, 세종 각 복지기관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대전 어린이재단 후원회에서는 6일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후원자와 후원기업 200여 명을 초청해 대전시장상을 비롯해 어린이재단 회장의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이 어린이재단 하나이쯤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였고 저의 또 맹세이기도 하고 후원자 사례 발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 후원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함께해서 우리 대전 시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세종시 장애인 부모회는 장애아동 및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300여 명을 초청해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부모회 결성 9주년 기념식과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온 시간이 어느덧 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금 전달 및 실제 사례를 영상으로 상영했고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벌써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손길이 모여 매서운 추위를 녹여주는 여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올겨울에는 한파가 잦을 것으로 예견돼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 송년회와 같은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음주자는 저체온증과 동상을 조심하고 음주운전도 꼭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노숙자처럼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으로 소외된이 없는 모두가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